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부활한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 덕에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 고려를 3번이나 침공했던 거란족의 요나라, 그들의 침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서희의 외교 단판, 양귀의 결사대, 강감찬의 귀주 대첩 등 기라성 같은 영웅들과 극적인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를 침공했던 거란족의 요나라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거란족의 역사 시작합니다. 유라시아에 퍼져있는 유목민족들은 크게 권역별로 서역의 유목민족, 몽골 초원지대의 유목민족, 한때 만주라 부르던 동쪽의 유목민족으로 나눕니다. 동쪽의 유목민족은 다시 몽골 초원지대와 붙어있는 동호계열과 완전한 만주 땅의 부족인 숙신 음루계열로 나뉩니다. 거란족은 동호계열의 분파입니다. 거란족은 요하라는 강과 그 부근에서 흥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훗날 거란족이 세운 나라의 국호 요나라가 바로 그들의 고향을 가리키는 지명 요하의 요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죠. 거란은 한자로 표현한 한국식 발음이고 실제 그들의 민족명은 키탄 혹은 키타이입니다. 거란족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건 중국 기준 위진 남북조 시대이며 한국 기준으로는 삼국사기의 4세기경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북방에 거란을 무찔러 고구려인 포로들을 구출했으며 염수라는 강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 거란족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시점은 7세기 고구려 멸망 직후인데요. 당나라 영토 중 오늘날 허베이성 스저장시의 정딩현인 영주라는 곳은 지리적 특성상 많은 이민족들이 집중 분포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 있던 당나라 관리 조문회의 포악한 행정 조치에 영주에 있던 거란족들이 불만을 품었고 거란족의 부족장이었던 이진충, 손만영 등이 주도하여 696년 당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충의 난으로 영주가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영주 내에 있던 걸걸 중상이 고구려 유민들을 걸사비우가 말갈족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 걸걸 중상은 행군 도중 사망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대조영이 동모산에 정착해 발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란족은 부족 단위로 산지에서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건 10세기부터였죠. 여태까지는 거란족이 하나의 국가를 세우지는 않은 그저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크게 8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란족의 부족들 중 진랄부의 부족장이었던 야유라보기가 906년 거란의 타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고 스스로 카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16년 야유라보기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유목국가 거란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란이었습니다. 요하를 서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시라무렌강이라는 강의 지류로 갈라지는데 이 시라무렌강 근처에는 임황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자오다멍이라는 곳인데 이곳 임황부가 바로 거란국의 수도였습니다. 야유라보게는 중국인 한족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가 문명국이었다 보니 국가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족들의 능력이 필요했고 야유라보게는 이들 한족을 통해 유목국가임에도 합리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덕에 거란국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중국 중원 왕조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유라보기가 거란국을 세우기 전 복속시켰던 8개의 부족장들은 그대로 거란국의 주요 귀족층이 되었는데 야유라보기는 거란국 황족인 자기 부족에는 유씨를 그 외 귀족들에게는 소씨라는 이 한족식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여러 반발들로 황족은 야율씨로 돌아왔지만 그 외 귀족들은 계속 소씨라는 성씨를 쓰게 했습니다. 훗날 등장하게 될 소손령, 소배압의 가문이 대표적인 예시죠. 야유라보기는 황제에 오르고 나서도 몽골 초원까지 원정에 나섰으며 서역이라고 불리던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진출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야유라보기는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죠. 발해를 멸망시킬 때 거란군이 썼던 전술이 수도 직공이었습니다. 방어선을 하나하나 돌파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수도까지 점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다소 위험하지만 그래도 성공한다면 가성비 만점인 방어선 다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진격하는 수도 직공 전술을 구사했죠. 이때는 먹혀들어서 발해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야유라보기는 발해 멸망 후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란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동쪽에 있는 거란국 정도로 해석하면 될 텐데요. 야유라보기는 장남 야율 도력을 동란국의 왕으로 삼고 야유라보기는 수도 임황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간 원정의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귀한 중 야유라보기가 사망합니다. 야유라보기가 사망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장남 야율 도력이 후계를 이어야 하는데 야율 도력은 동란국의 왕으로 임명됐잖아요. 유목사회에는 장자 승계 원칙이 없습니다. 야유라보기의 아내였던 순우망후 순류씨는 장남 야율 도력보다는 차남 야율 요골의 능력을 더 높이 샀습니다. 순우망후 순류씨는 반대파 인사들을 전부 산채로 선대 황제 야유라보기의 무덤에 순장시키고 차남 야율 요골을 2대 황제인
태종으로 즉위시켰습니다. 동란국의 왕이었던 장남 야율 도룡은 중국의 후당이란 국가로 망명했습니다. 이 동란국도 얼마 안 있어서 요나라에 합병되었고요. 당시 중국은 5대 10국이라는 분열시대였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중국 중원 지역에 후당이라는 국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후당 내에서 군부 실력자였던 석경덕이 쿠데타를 일으켜 후당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후진을 건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란에게 구원을 요청해 거란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란의 태종 야율 요골 입장에서는 자기 황권의 위협적인 형이 또 후당에 있으니까 형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후당이 무던지는 과정에서 형 야율 도룡이 사망했고 말이죠. 거란의 태종 야율 요골은 석경당에게 군사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중원 지역에 연운 16주라는 영토를 할양해 갑니다. 연운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포함하는 16개의 주를 뜻하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베이징, 텐진 일대입니다. 베이징의 옛 명칭이 연주거든요. 그러나 석경당의 뒤를 이은 석준기는 석경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나오자 태종 야율 요골이 군대를 이끌고 후진을 멸망시키고 강제로 연운 16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중국의 왕조들에겐 이 연운 16주를 되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연운 16주는 중원 기준 북방의 변두리였지만 어쨌든 그건 중국 왕조가 다스려 왔던 지역이었고 주민 구성도 당연히 중국인 한족들이 대다수였죠. 거란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한족들을 다스려야 하고 또 거란국은 중국 문명의 뒤처진 문명이라는 이 콤플렉스를 지우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나마 그들이 중국 문명과 대등하다는 걸 피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란국도 국가의 명칭을 중국 왕조들의 국가명처럼 한자 한 글자를 새로 정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나온 거란국의 국가명이 바로 요나라였던 겁니다. 이렇게 10세기부터 유목세계와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땅을 동시에 다스리던 유목국가를 정복왕조라고 부르며 거란족의 요나라가 첫 번째 정복왕조였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외에도 여진족의 금나라, 탕구트족의 서하,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가 있죠. 그 이전에 흉노제국, 선비제국, 유연제국, 돌궐, 위구르 제국은 유목세계만 다스렸지 중국 영토를 다스리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5가지의 유목민족이 총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중국 중세시대의 5호 16국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호 16국 시대의 국가들은 정복왕조가 아닙니다. 이 국가들은 유목세계에서 나타나 중국 영토까지 팽창한 국가가 아니라 이미 중국 땅에 주둔하고 있던 유목민족들이 중국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경우로 침투왕조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복왕조는 유목세계와 중국 땅을 동시에 다스렸던 국가로 독일계 미국학자였던 비트포겔이라는 학자가 요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저서 History of Chinese Society 리아오에서 정복왕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죠. 정복왕조도 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유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거란족의 경우 야율 아보기 때부터 거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유목세계와 중국 영토에 적용하는 통치 행정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요나라의 2대 황제 태종 야율 요골은 원래 거란국의 영토와 연후 16주에 서로 다른 행정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는 그 문화와 습성과 전통이 서로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유목세계를 다스리던 행정법을 북면관제, 연후 16주에서 한인들을 다스리던 행정법을 남면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죠. 북면관의 관리들은 당연하게도 거란인이 임명되었고 남면관의 관리들은 거란인도 임명되었지만 한족이나 발해 유민들이 임명되기도 했죠. 또 하나, 5호 16국 시대의 침투왕조와 이 근세시대의 정복왕조를 비교하면 침투왕조들은 개국과 동시에 바로 한자식 국호를 정합니다. 반면 정복왕조들은 처음 국가를 세웠을 때는 그들 고유의 국가명을 쓰다가 중국 영토를 얻으면 그때 가서 한인들 취향에 맞게끔 한자식 국호를 정하는데요. 거란족도 야율아보기 때 국가명은 거란이었고 거란이 연후 16주를 얻은 태종 야율 요골 때가 되어서야 한자식 국가명 요나라를 정했던 거죠. 947년 요태종 야율 요골이 사망했습니다. 유목사회에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라 조정은 요태종 야율 요골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과거 요나라의 건국자 야율아보기의 장남이자 한때 동란국의 왕이었으나 동생에게 밀려서 중국으로 망명 갔다가 희생된 야율 도룡의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미 야율 도룡은 죽어버린 마당에 야율 도룡 편을 드는 게 뭔 의미가 있겠지 싶지만 이 야율 도룡의 자녀들은 아직 요나라 내에 있었거든요. 요태종 야율 요골이 사망하자 다시 그의 어머니 순우망후 순류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순우망후 순류씨는 과거 자기 차남을 요태종으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들을 대거 생매장시켜버린 전적이 있죠. 그래서 순우망후 순류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순우망후 순류씨의 잔인함을 두려워했던 요나라의 귀족들 일부가 죽은 야율 도룡의 아들 야율 오룡을 순우망후의 동의 없이
요 나라의 새로운 황제 요 세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순흠왕후는 다른 황족을 추대하려고 했었거든요. 요 나라의 3대 황제 요 세종과 순흠왕후의 충돌은 불가피했죠. 이 다음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거란족의 역사 2부입니다. 본디 부족 단위로 산재했던 거란족은 10세기 초 야유라보기가 8개의 거란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고 대거란국을 설립하였습니다. 926년 야유라보기는 발해를 멸망시킨 뒤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란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장남 야율도력을 왕으로 임명하죠. 발해를 멸망시킨 그해 야율아보기가 사망하는데 장남 야율도력은 동란국의 왕으로 있잖아요. 장남보다는 차남을 후계로 세우고자 했던 야율아보기 아내 순흠왕후 순류씨는 차남 야율요고를 2대 황제 태종으로 옹립하고 반대하던 정적들을 야율아보기의 장례식 때 전부 순장시켜버렸습니다. 동란국의 왕이었던 장남 야율도력은 중국의 후당이라는 국가로 망명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5대 19기라는 분열시대였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중국 중원 지역에 후당이라는 국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후당이라는 국가가 후진이라는 국가로 넘어가는 그 혼란 속에서 야율도력이 피살당하죠. 거란의 2대 황제 차남 야율요골은 중국의 영토였던 연후 16주로 진출하면서 국가명 요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947년 2대 황제 태종 야율요골이 사망합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 야율요골을 옹립시켰던 장본인 그 어머니 순흠왕후 순류씨는 자신의 다른 아들을 차기 황제로 추대할 생각이었는데요. 과거 자신의 반대파들을 생매장시켰을 정도로 그녀의 잔인함을 경계했던 요나라의 귀족들은 순흠왕후 순류씨의 뜻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율아보기의 장남이자 한때 동란국의 왕이었으나 동생에게 밀려서 중국으로 망명 갔다가 희생된 야율도력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야율오륙을 순흠왕후 순류씨의 동의 없이 3대 황제 요 세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당연히 순흠왕후 순류씨는 요 세종을 황제로 인정하진 않았고 결국 요 나라의 수도 오늘날의 내몽골 자치구 자오다멍인 임황부에서 내전이 발발, 최종 승자는 요 세종이었습니다. 승리한 요 세종은 순흠왕후 순류씨에게 할아버지 능직이나 하라며 태조 야율아보기의 능묘에 유폐시켜버리죠. 그래도 요 세종은 얼마 후 자비를 베풀기로 하여 감금을 풀어주는 대신 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렇게 순흠왕후 순류씨는 권력을 잃은 채 말년을 보내다가 조용히 죽습니다. 이로써 황권을 확립한 3대 황제 요 세종이었지만 요 세종은 점차 폭군의 길을 걷습니다. 아무래도 내전으로 등극했다 보니 의심병이 도졌고 사람 죽이기를 서스럼없이 자행했는데 결국 저항을 받습니다. 웃긴 건 요 세종이 특별히 총애했던 자기 친척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 세종의 측근 신하들은 친척 야율 차라리 야심이 크다며 그를 멀리하라고 경고하였지만 요 세종은 야율 차라를 보호해주며 야율 차라를 전적으로 믿었는데 결국 야율 차랄은 951년 요 세종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야율 차랄은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하였는데 2대 황제였던 요 태종의 아들이 야율 차랄을 물리치고 자신이 차기 요나라의 4대 황제로 등극하니 요 목종이었습니다. 요 목종 때는 요나라 역사의 위기였습니다. 과거 거란국이 중국 영토였던 연후 16주를 차지하며 요나라로 거듭났다고 말씀드렸죠. 연후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포함하는 16개의 주를 뜻하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베이징 텐진 일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조들에겐 연후 16주를 되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중국의 분열시대, 5대 19시대의 마지막 중원 왕조였던 후주라는 국가의 황제 시영이 연후 16주를 찾아러 정벌에 나섰는데 거란의 요나라군이 연패를 하는 겁니다. 연후 16주를 하나씩 탈환해가던 중국의 후주는 그러나 황제 시영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패로 끝이 났죠. 만약 황제 시영이 죽지 않았더라면 요나라는 연후 16주를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요나라의 4대 황제였던 요 목종도 정사에 관심을 끄고 매일 술에 의존하던 암군이었으며 특히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을 할 때라면 동물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또 사냥하다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신하들도 죽이기 일쑤였죠. 특히 술 먹고 사냥 나가는 나가리면 더욱 심하게 감정에 휩쓸려 사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결국 696년 황실 전용 셰프에게 암살당합니다. 4대 황제 요 목종이 죽자 3대 황제 요 세종의 아들이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5대 황제 요 경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나마 요 경종은 정상적인 황제였는데 귀족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고 또 중국인 한족 관료들을 적극 등용하며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국가 행정의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켜 두었습니다. 이맘때쯤 중국에서는 5대 19기라는 분열시대가 송나라에게 통일되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는 연운 16주 탈환이 그 다음 목표였고 몇 번이고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 원정에 나섰으나 요 경종은 모조리 무찌릅니다. 982년 요 경종이 죽자 그의 아들 야율 융서가 6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1대 태조 야율 아보기에서부터 5대 요 경종에 이르기까지 어휴 가계가 아주 복잡하죠. 이는 유목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유목사회에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황족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내전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이래서 요 나라는 역사 초기에 이토록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졌으나 5대 요 경종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6대 황제 야율 융서에 이르러 요 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니 그가 바로 요 성종입니다. 6대 황제 요 성종은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재위 초반에는 그의 어머니이자 5대 황제 요 경종의 아내 승천태후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흔히 소태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란족의 역사 일부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이 소시에서 알 수 있듯 소태후도 요 나라를 구성했던 8개의 부족 중 부족장 가문의 출신이겠죠. 소태후는 섭정자로 있으면서 명재상이라 소문난 한덕양을 등용했습니다. 한덕양은 중국인 한족 출신으로 학식이 깊고 덕망이 높아 그 능력을 일찍이 인정받아 5대 요 경종 때부터 두각을 보였는데 소태후가 섭정을 시작하며 요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요 성종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음에도 요 나라가 상당히 안정화된 건 다 한덕양의 덕이었는데 사실 한덕양과 소태후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 나라 국정의 실무는 한덕양이 총괄하였지만 소태후 역시 대단한 여장부였습니다. 979년 송나라에서 무려 30만 대군을 이끌고 연운 16주로 또 쳐들어오자 소태후가 직접 친정에 나서서 송나라군을 격퇴했을 정도였죠. 소태후는 외정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는데 무엇보다 발해 멸망 후 만주 땅에는 발해를 구성했던 여진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자신의 사위였던 소손영에게 여진족 소탕을 맡겼습니다. 소손영에게 소탕당한 여진족 잔당이 도망치면서 고려로 들어왔는데 여진족을 추격하던 소손영이 그 기회에 그냥 고려까지 침공했으니 이게 바로 993년 일어난 1차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요 나라 입장에서도 고려와의 외교 관계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운 16주를 두고 그간 요 나라와 송나라가 불티나게 싸우고 있었는데 만약 고려가 송나라 편을 들면서 협공을 해오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고려는 친송배후, 즉 송나라에게만 조공을 하고 요 나라를 배격하는 외교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손영이 겸사겸사 고려를 침공한 것이었는데 이때 고려에서는 서희가 소손영과 외교談판을 맺어 군대를 물리는 조건으로 앞으로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요 나라에 조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요 나라에 조공하려면 여진족을 토벌해야 한다 했고 그래서 고려는 강동 6주를 개척하게 되죠. 고려라는 후방을 안정화해 놓은 뒤 요 나라의 소태후는 1004년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송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송나라군은 수도 개봉까지 밀리다가 송나라의 수도 개봉 인근 전현이라는 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소태후는 굳이 더 큰 전투를 벌여 희생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송나라를 압박하는 형국에서 화친을 통해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송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연운 16주는 요 나라 영토로 인정을 하고 송나라는 세패라고 해서 거란의 요 나라에게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표를 보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죠. 수도 개봉 근처 전현에서 이루어진 맹약이라 하여 전현의 맹이라고 부릅니다. 1009년 소태후 사후 본격적으로 요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고 젊은 패기의 요 성종은 눈부신 업적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고려 침공이었죠. 때마침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해놓고 몰래 송나라와 외교를 수립하고 있었고 또 고려 내부에서는 강조의 정변이라는 쿠데타가 발생해서 고려를 침공할 명분도 만들어졌죠. 1010년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 요 성종이 직접 친정에 나서 고려를 침공하니 2차 고려 거란 전쟁이었죠. 강동 6주준, 흥화진, 통주에서 막힌 거란군은 다 무시하고 남하, 심지어 서경도 무시하고 남하해 수도 개경으로 직공합니다. 어떤 전술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 썼던 전법이죠. 발해 때는 먹혀들었으나 고려에서는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고 후방에서는 양귀와 김숙풍 장군이 휘집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겨울에 보급 문제도 있던 요 성종은 철수하여 귀국합니다. 물론 양귀 장군의 공격으로 거의 죽다 살아나며 귀국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요 성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데 요 나라에서는 최고의 명군으로 꼽힙니다. 요 성종은 요 나라의 본격적인 법치주의를 제대로 도입시켰으며 세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국가의 세수도 대폭 늘립니다. 대외 원정에 나서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위구르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발해 부흥운동도 이 시점 때 거의 종료가 되며 만주에 대한 지배력까지 공고히 했죠. 요 성종의 전쟁을 막은 건 고려가 유일했던 겁니다.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건지 1018년 요 성종은
이번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소배합에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게 하니 3차 고려 거란 전쟁이었습니다. 소배합은 이번에도 국경지대인 강동 6주를 지나친 채 수도 직공 전략을 썼으나 이번엔 수도에 남아 우주방어에 나선 고려 현종에게 막혔고 또다시 보급 문제 때문에 철수하던 중 귀주들판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강감찬에게 제대로 교육을 당하고 후퇴합니다. 고려로 쳐들어올 때 병력이 10만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1000명이었죠. 이 고려 문제만 빼면은 6대 황제 요성종은 요나라의 내치를 다진 뛰어난 황제이고 중국 내에서는 꽤 인정받는 황제랍니다. 당나라로 비유하자면 당태종 이세미 포지션인 거죠. 하지만 요나라의 황금기는 요성종 재위 기간이 끝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